네, 지금부터 변형모음과 복합자음을 배워볼게요. 먼저 변형모음인데요. 변형모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32개의 모음 중에서 받침이 있는 경우 또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형태가 변하는 모음을 변형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8페이지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단모음 아인데요. 단모음 아에 받침이 오면 이와 같이 형태가 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단어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글자를 적어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앞에는 러르어, 뒤에는 단모음 아, 그래서 라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글자에 받침, 마이를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선생님이 합쳐봐라 라고 하면 보통의 학생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단모음 아가 받침을 가지는 경우에는 단모음 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랍하고 읽고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값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글자를 적었는데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앞에는 꺼까이, 뒤에는 단모음 아, 그래서 까 하고 읽겠죠. 자,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마이 써주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죠. 꺼까이 적어주고 단모음 아가 받침을 가지는 경우니까 단모음 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침 마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깝이라고 읽고 뭐뭐와 뭐뭐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어서 모음 으 보도록 할게요. 네, 장모음 으 뒤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뀌며 받침이 있을 때는 어항을 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인지도 예시 단어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저 장을 썼는데요. 자, 저 장에 장모음 으를 적었어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츠 하고 읽을 수 있죠. 지금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어항을 붙여 써줘야 한다라는 규칙이고요. 이때 어항은 써주기만 할 뿐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츠라고 읽고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츠를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저 장을 적어주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도 모음 을을 적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너누로 받침으로 너누를 적었는데 자, 여기에는 어항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받침이 있을 때는 어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죠? 춘 하고 읽고요. 기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변형 모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모음에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모음에에 받침이 있고 성조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성조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쉽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 부분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단모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단모음 에가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라고 공부해 주세요. 성조 표시가 없는 경우에 바뀐다라고 공부하시기보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아래 예시 단어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 볼 텐데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허힙에 단모음 에가 와서 해 하고 읽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받침으로 너누를 써줘요. 자, 단모음 에가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받침을 써줘서 hen 하고 읽고요. 보다, 보이다, 쳐다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글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 러르어에 단모음 에가 쓰여서 레 하고 읽어요. 레 하고 읽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받침으로 워웬이 와요. 자, 단모음 에에 받침이 있으면 단모음 에,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레오라고 읽고 빠르다, 빠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번 규칙인데요. 자, 2번 규칙을 보면 단모음 에에 받침이 있고 성조 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형태가 변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잘 따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꺼까이죠. 꺼까이는 소리값 쌍기역이고요. 꺼까이에 지금 장모음 에가 왔고요. 그리고 받침으로 엉우가 왔어요. 받침으로 엉우가 오면 이응 소리를 가지죠. 그래서 깽이라고 읽고요. 깽 하고요.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이에요. 보시면 지금 럴링에 소리값 리을이죠. 그리고 장모음 에가 왔고요. 그리고 받침으로 너노 니은이 왔어요. 그래서 렌하고 읽고요.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성조 표시인데요. 성조에 대해서는 다음 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모음 에 보도록 할게요. 네, 단모음 에고요. 단모음 에에 받침이 있고 성조 표시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것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단모음 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이 단모음 에가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라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절대 성조 표시가 없는 경우에 바뀐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 어려워져서 이렇게 그냥 단모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라면 형태가 바뀐다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 단어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다한에 지금 단모음 에 그래서 태하고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받침으로 꺼까이가 와요. 자, 단모음 에가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더 다한 적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꺼까이를 적어줘요. 그리고 택 하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를 더 적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so에 장모음 이가 왔죠. 그래서 see 하고 읽어요. 자, 성조가 들어가서 택시라고 읽고요. 택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앞에를 보시면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모음 I에 for fun이 들어가서 fi라고 읽죠. 지금 fi라고 나와 있는데 소리값이 F이기 때문에 fi라고 읽어야 해요. fi는 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단모음에 저 장 적어줬어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채 하고 읽을 수 있죠. 여기에 받침으로 꺼까이가 와요. 단모음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단모음에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에 적어주시고요. 저 장 적고 자,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꺼까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 책이라고 읽고 라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번 경우는 위에 봤던 2번 경우와 마찬가지 경우예요. 자, 실제로는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대로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먼저 거카이죠. 키역의 장모음 에고요. 그리고 받침으로 엉우가 왔어요. 그래서 캔이라고 읽고요. 캔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에요. 보시면 더 타한의 장모음 에고요. 그리고 엉우죠. 그래서 탱 하고 읽고요. 자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할 때의 자루라는 뜻의 탱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모음 오 규칙을 볼 텐데요. 이 규칙은 선생님이 보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칠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 자, 선생님이 자음이라고 쓸게요. 자, 태국어에서 자음만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음만 있을 때는 모음 어를 넣어서 읽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꺼까이만 있으면 어떻게 읽었죠? 꺼 하고 읽었어요. 자, 그러면 자음이 두 개 있는 글자는 어떨까요?
즉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는 자음으로만 만들어진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음이 눈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자음이 2개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가운데 단모음 오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내보면, 자, 지금 과이 그리고 너누를 적었는데요. 자, 지금 자음 형태로 만들어진 단어죠.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앞에 과이에 자, 자음일 때는 가운데 오가 숨어 있다. 그래서 오 적어주시고요. 자, 너누 받침으로 오면 니은이죠. 그래서 콘이 되고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자음 형태의 단어인데요. 이렇게 자음 형태의 단어일 때는 가운데 오가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읽을 수 있죠? 러르어의 단모음 오, 그리고 더통 받침으로 오면 시옷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롯하고 읽고요. 롯은 차라는 뜻이에요. 네, 타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번에는 자음이 3개예요. 네, 자음이 3개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를 넣어서 읽으시고, 이때 아는 단모음 아고요. 그리고 뒤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오를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이때 오도 단모음 오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단어를 적었는데요. 지금 자음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앞에는 거카이, 뒤에는 너노, 그리고 마지막 자음은 머마인데요. 자음 형태로 만들어진 단어는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를 넣어서 읽고 뒤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오를 넣어서 읽는다. 그리고 지금 뭐마는 받침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놈이라고 읽고 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지금 마찬가지로 더통, 너누를 적었어요. 지금 자음 3개,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죠. 이럴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가 숨어 있고 뒤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오가 숨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 있는 이 너누는 당연히 받침이에요. 그래서 단온이라고 읽고요. 길 또는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자, 이럴 때는 자,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자, 이때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가 숨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단모음 아가 숨어 있고요. 자,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오가 숨어 있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그때는 뒤에 모음이 붙어 있지 않고요. 지금은 자음 2개의 자음 뒤에 모음이 붙어 있죠. 자, 경우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자음 모음의 형태인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럴 때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를 넣어서 읽는다고 했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카나라고 읽어요. 뜻은 부서 또는 부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왜 나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뒤에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앞에는 서스어, 뒤에는 버삼파오, 그리고 장모음 아가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아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파라고 읽고요. 뜻은 의회 또는 국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이 규칙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음, 자음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죠. 자, 선생님이 자음과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가운데 오가 숨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꺼까이 쌍기역이고요. 그리고 오가 숨어 있다고 했죠. 오 적어주고 받침으로 마이 그래서 비읍이에요. 곱이라고 읽고 개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예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가운데 오가 숨어 있어서 자, 뭐마에 오가 숨어 있고 지금 너넥이죠. 너넥이 받침으로 오면 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못 하고 읽고요. 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어서 변형 모음 계속 살펴볼게요. 네, 다음 모음어를 보도록 할게요. 네, 모음어예요. 네, 정확하게는 장모음어에 받침이 오면 이와 같이 형태가 바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모음어에 받침이 왔을 때 정확하게 변하는 부분은 이 어항 부분이에요. 어항이 자음의 위로 단모음 이의 형태로 올라가죠.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시 단어로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지금 꺼까이에 장모음 어가 와서 꺼라고 읽을 수 있죠. 여기에 받침으로 너넥이 와요. 자, 이렇게 받침이 왔는데 그러면 자, 장모음 어에 받침이 있는 경우라서 이 어항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어항 부분이 단모음 이의 형태로 올라가고요. 받침 너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장모음이라서 옆에 짝대기 적어주시고요. 끝이라고 읽고 일어나다, 태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응언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자, 응어우의 소리값은 응의 이응이었죠. 그리고 모음 어예요. 그래서 응어라고 발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받침으로 누가 와요. 자, 장모음 어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항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항, 응어우 적고 어항이 위에 단모음 이의 형태로 올라가요. 그리고 받침 누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응언이라고 읽고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표기는 응언이라고 읽죠. 그래서 선생님이 더 정확한 걸로 바꿔줄게요. 응의 이응의 소리값을 가지고 모음 어였어요. 그리고 받침 니은이죠. 그래서 응언보다는 응언 하고 발음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인데요. 두 번째 규칙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자, 보시면 장모음 의어의 받침 여약이 있는 음절에서는 감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자, 위처럼 장모음 의어에 받침이 있으면 어항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받침 중에서 예외로 여약이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항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어항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학생들이 보시면 이걸 보고 그냥 네이라고 읽어요. 너누에 장모음 에네 그리고 여약이 받침으로 쓰였네 해서 네이라고 읽는데 그렇지 않고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자, 어떻게 읽죠? 너누에 장모음 어예요. 그래서 너고요. 받침으로 여약이 와요. 자, 장모음 어의 받침으로 여약이 온다는 건 어항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어항이 위에 이렇게 단모음 이의 형태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받침으로 여약이 오는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아예 어항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이라고 읽고 버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가운데 단어는 저칭이고요. 그래서 저칭의 장모음어가 돼서 저라고 발음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여약이 와요. 자,
장모음 어에 받침으로 여약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어항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저희라고 읽고 그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또는 보통이라는 뜻이고요. 일반 회화체에서는 이걸 2번 말해서 저희 하면 그냥 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모음 우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우어인데요.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어떤 발음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어보다는 우워로 발음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인지 볼게요. 모음 우어가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단어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너누에 우어 적었죠. 그러면 너누에 우어. 그래서 누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어 모음에 지금 받침으로 더 댁이 왔어요. 그쵸? 우어 모음이 받침을 가질 때는 위에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앗이라고 읽고 누앗이라고 읽고 마사지 또는 마사지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표기가 안 돼 있지만 표기가 안 되어 있어도 누앗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전에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아가 숨어 있고 뒤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오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해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팁 하나를 주면 자음 형태의 단어에서 자음 형태의 단어에서 가운데 자음이 워웬일 때는 이때는 100%이 워웬이 우어로 쓰인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어의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읽죠? 너, 내게, 모음, 우어죠. 그래서 두어라고 읽는데 지금 받침으로 여약이 왔어요. 모음, 우어가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이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두어이라고 읽고요. 지금 성조까지 해서 두어이라고 읽고 정확하게는 두어겠죠. 두어이라고 읽고 함께, 뭐뭐도 함께 또는 뭐뭐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러러 2개가 나와 있죠. 이것도 선생님이 책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보다 쉽게 칠판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내용은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예요. 초자음이 한 개 있고 러러가 하나 오고 받침이 없는 경우 이럴 때 러러가 어떤 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초자음이 하나 오고 러러가 하나 오고요. 받침이 없을 때는 러러가 모음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러러는 모음 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초자음 법판이 왔고요. 그리고 러러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받침이 지금 없죠. 이럴 때 러러 하나는 모음 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번이라고 읽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인데요. 2번째예요. 자, 초자음이 하나 오고 이번에는 러러가 2개 와요.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이럴 때 러러 2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맨 앞에는 법판이죠. 그리고 지금 초자음 법판 뒤에 러러가 2개 왔고요. 그리고 받침이 있죠. 이럴 때 러러 2개가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받침, 거,콰이가 받침으로 오면 기역 소리를 가지죠. 그래서 박이라고 읽고 땡땡당 할 때의 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인데요. 네, 초자음이 오고 러러가 2개 와요. 그리고 받침이 이번에는 없어요.
이럴 때 러러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러러 두 개는 안의 역할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이응은 이 초자음의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예시를 적어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초자음 서스어가 하나 왔고요. 그리고 러러 두 개가 오고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죠. 이럴 때 러러 두 개는 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싼 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이 칠판에서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러러 뒤에 받침이 올 경우 단모음 아로 발음된다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드렸죠? 자음이 하나 오고 러러가 두 개 오고 그리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 단모음 아로 발음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자음이 하나 쓰였고요. 러러 두 개, 그리고 받침이 있죠. 이럴 때 러러 두 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워웬의 소리값은 뭐죠? 그렇죠. 우예요. 그리고 러러 두 개는 아의 역할을 한다 해서 아, 그리고 받침으로 지금 너넨 니은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우아한인데 자, 우리는 이런 글자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아한은 와로 바꿔줘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완이라고 읽고 문자 또는 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옆에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음이 하나고요. 그리고 러러가 두 개, 그리고 받침이 있죠. 러러가 두 개인데 받침이 있을 때 러러 두 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탐하고 읽어준 거예요. 탐은 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2번 규칙이에요. 러러 두 개가 음절 끝에 위치할 때는 안으로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음이 하나 오고 러러가 두 개 오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러러 두 개가 그렇죠. 안의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부터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지금 보고 좀 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보시면요. 자, 여기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앞에는 워웬 자음이 하나 왔고요. 그리고 러러 두 개. 그리고 러러 두 개가 왔죠. 그리고 받침이 없어요. 선생님 받침이 왜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자, 여기 이 단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대로 옮겨 쏘아 볼게요. 자, 그대로 옮겨 써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자, 먼저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음, 모음으로 보셔야 돼요. 자, 자, 다시 할게요. 자,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호 되게 낯설 텐데요. 자, 이 부호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이름은 까란이라고 하고요. 까란이라고 하고요. 이 부호가 있으면 이 부호가 있는 글자는 통째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리가 나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만 소리가 나고 여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볼 텐데 자, 먼저 보시면 자, 여기를 일단 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자음 하나에 러러 두 개가 왔고요.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을 때 러러 두 개는 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완이 되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얘는 어떻게 읽어요? 얘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자, 잘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는 지금 모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얘는 모음 역할, 얘는 당연히 자음이고요. 얘도 자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자음, 모음 형태가 되는데 선생님이 자음, 모음 형태가 됐을 때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단모음 아가 숨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싸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swan이라고 읽고 네,
서완이라고 읽고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볼 텐데요. 자, 앞에부터 볼게요. 먼저 자음 하나에 러러 두 개가 있고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죠. 그래서 러러 두 개가 안의 역할을 해서 꺼까이의 안, 깐이 되고요. 깐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뜨라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분들이 또 이번엔 선생님 왜 이게 뜨라이가 돼요? 라고 질문을 해와요. 왜냐면 선생님 자음 모음이면 앞에 아가 숨어 있어서 따라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르쳐드릴 복합 자음에 대한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깐뜨라이는 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위를 태국에서는 두 개로 표기하는데 깐뜨라이라고 하셔도 되고 깐끄라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쓰냐면 깐 쓰고 그리고 그라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가위를 두 가지로 같이 표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러러 두 개 봤고요. 이어서 변형 모음 계속 살펴볼게요.